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어느새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모멘텀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시각 증시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정부가 135만 호의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주택공급본부를 출범시키며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급 로드맵이 구체화되면서 분양과 공공사업 수주 기대가 커진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차세대 메모리 구주로 꼽히는 CXL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 테마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HBM 이후에 차세대 고속 메모리로 주목을 받으면서 CXL과 온디바이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주 오늘 일부 상승 중인데요. 코리아 서키트는 10%대 두 자릿수 빨간불 켜냈습니다. 한편 원화 약세 효과를 얻고 K뷰티 기업들의 내년 최대 실적 전망이 제기되면서 화장품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채널이 넓은 기업을 중심으로 환율 수혜와 중국과 미국의 매출 회복 기대가 동시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실리콘투는 1.7% 상승 중입니다. 반면 오늘 2차 전지는 답답한 시장 흐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LNF까지 대형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수주 가시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2차 전지 산업의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두 가지 토픽 더 자세하게 체크해보시죠.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우리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K컬처 테마주들의 명암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K컬처주들 AI 열풍에 밀려서 시장의 기대만큼 시원하게 뻗어나가지는 못했죠. 하지만 최근 조금씩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뷰티와 엔터는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식품주는 다소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희비를 엇갈랐을지 체크해보시죠.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었습니다. 식품과 뷰티의 매출 원가율이 차이가 극명하죠. 오뚜기와 CJ제일제당 같은 식품사들은 원가율이 70에서 80%에 달하는데요. 밀가루와 설탕 같은 원재료를 달러로 사오다 보니까 이 고환율이 그대로 비용 폭탄이 된 겁니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이나 APR 같은 뷰티 업체는 원가율이 20%대에 불과해서 환율 상승에도 끄떡없는 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적 눈높이도 엇갈리고 있죠.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식품사들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줄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죠. CJ제일제당은 23% 넘게 깎였고요. 오뚜기와 대상도 힘겨운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잘 되는데 환율 때문에 남는 게 없는 빚 좋은 개살구 상황인 셈인데요. 반면에 뷰티 섹터는 내년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면 코스맥스는 중국 법인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한국콜마는 글로벌 인디 브랜드의 확장 수혜를 톡톡히 누릴 전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북미향 수출 호조가, LG생활건강은 브랜드 리뉴얼을 통한 시장 다변화가 시장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APR은 미국의 아마존과 틱톡샵 등 온라인 채널을 휩쓸면서 달러 창출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CJ 올리브영은 지수사 합병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고요. 여기에 엔터주 역시 중국 내 공연 재개 기대감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내년 질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전망 속에 한일령 조치 수혜까지 기대되고 있는 K컬처주. 과연 내년에는 K컬처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주목해볼 토픽 종목은 어떤 걸지 잠시 후 전문가 의견으로 만나보시죠. 이어서 2차 전지 소식도 확인해볼까요? 최근 LG 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LNF까지 대규모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달에만 포드와 FPBBS부터 총 13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LNF 역시 테슬라와의 3조 8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계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오늘장 10%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차 캐즘 여파가 밸류체인 전반을 뒤흔드는 모습입니다.
분석입니다. 업계는 돌파구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를 주목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체 배터리 수요 중에 ESS의 비중은 20% 수준으로 전기차의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에 달하는데요. 전기차의 이 공백을 메우기엔 체급이 너무 작고 이미 시장의 90%를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익성 개선 역시 내년 이후에나 가시화될 전망이라서 당장의 구원 투수가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 손을 놓고 있을 순 없겠죠. 포스코 퓨처엠과 LNF,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사들은 물론이고 배터리 3사까지 줄줄이 LFP 배터리 양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LFP로 ESS 시장과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지독한 캐즘의 터널을 LFP라는 카드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중국의 저가 공세의 전기차 성장 둔화, 또 ESS는 기대해도 될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해당 이슈들에 대한 이 시각 관전 포인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주에 대해서 KB증권은 APR을 주목했습니다. 4분기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짚어냈고요. 또 그리고 화장품은 아니지만 K컬처주, 식품주 안에서 하나증권은 삼양식품을 주목했는데요. 단기 실적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런 조정은 기회로 삼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요.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유안타증권은 LNF가 EV 수요 둔화로 테슬라의 공급 계약이 감액됐지만 이런 내년에 AI 데이터 센터향 ESS 중심으로 2차 전지 섹터는 주목해볼 만하다고 짚하는 점, 이렇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 키워드 살펴봤습니다.